2015년 겨울 티코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의 부식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방치 중이던 차를 구입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손으로 구석구석 닦아봅니다.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정비를 해봅니다. 구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행은 잘 되니 실내를 손봐줍니다. 가져온 지 2달째 카센터에서 냉각수를 빼봅니다. 무언가 잘못됨을 느낍니다. 냉각수를 교환하고 예열해줍니다. 손볼 게 많은 녀석이라 장기전이 생각됩니다. 티코를 구입할 때부터 붙어 있었던 스티커를 제거해 보았어요. 스티커를 제거하고 차량을 확인하니 도장면이 너무 엉망진창이네요. 도색을 포기하고 랩핑을 시작했어요. 랩핑을 완성하니 임시 방편으로 깨끗해 보이네요.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피스볼트가 박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품 수급이 쉽게 되어 부품을 교환했어요. 앞쪽 휀다 가니쉬가 지저분하여 분해 청소도 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었어요. 동생 샵에서 리프트 하나를 빌려서 열심히 점검하는 하루였네요. 뒤쪽 휀다의 철판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팅제로 두껍게 발라주었어요. 안쪽에도 역시나 두껍게 시공했어요. 탈착했던 휀다 가니쉬를 무광 샴페인 골드로 도색하고요. 휀다 가니쉬 고정 클립은 새 상품으로 다시 장착했어요. 정지등 고정 볼트도 녹이 쓸어 있네요. 역시나 새 볼트로 교환합니다. 카센터 간 김에 수리를 왕창 했어요.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했고요. 부러진 휠볼트도 교환했어요. 부러진 휠볼드 유유. 레트럴 바도 탈착하여 부싱을 교환했고요. 리어 트레일링 암과 프론트 로어 암을 주문했어요. 등속 조인트도 재생품으로 교환했고요. 등속 조인트와 로어 암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탈거된 프론트 로어 암이에요. 터져버린 등속 조인트가 안타까워 보여요. 이제 조금의 정비가 끝나갑니다. 요 정도로 완성이 되었던 내 티코. 역시나 본닛의 램핑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중고 본닛을 구입했습니다. 역시나 동생놈이 도장을 해줄 거고요. 도장 박리부터 시작합니다. 왜 파랑색을 사왔냐고 혼나기도 했네요. 서페이스를 백색으로 뿌려줍니다. 안에도 밖에도 내 티코의 색상 레드 컬러를 칠합니다. 밋밋한 뒷범퍼가 싫어 일본의 알토웍스 차량에 뒷범퍼를 수입했어요. 영롱한 알토웍스의 뒷범퍼네요. 동생놈 도색 부스로 가서 필팅해 보아요. 딱 마음에 들어줬습니다. 범퍼 피팅을 위해 부품들을 탈거해 주었어요. 피팅 이후 바로 도색 들어갑니다. 하는 김에 앞범퍼도 칠해주고요. 영롱한 앞범퍼, 영롱한 뒷범퍼. 이쁘게 잘 장착되었습니다. 리어 상단에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알토웍스의 스포일러를 수입합니다. 피팅해서 모양새를 봅니다. 에이드 인 재팬이 적혀있는 알토웍스의 스포일러. 도색을 위해 굳어버린 양면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대충 요 정도까지 제거를 하고요. 피팅은 해봤으니까 바로 도색 맡겨버립니다. 스포일러 장착용 브라켓입니다. 역시나 영롱한 도색 완료 스포일러. 며칠 뒤 장착에 돌입합니다. 브라켓도 잘 확인하고요. 양면 테이프도 다시 붙여줍니다. 브라켓을 먼저 장착하고요. 스포일러를 장착하여 마무리합니다. 이쁩니다. 불도 들어오고 역시나 이쁩니다. 천정은 광택으로 살려보려 합니다. 1차적으로 시공했어요. 마무리 광택으로 광이 살아났네요. 조수석 뒤쪽 도어는 부식이 있었어요. 역시나 동생놈 공장에서 도색을 합니다. 빠데도 바르고 모서리도 살려주고요. 하는 김에 운전석 뒤쪽 후미등 부분도 도장해 주어요. 기초 작업하고 있네요. 도장을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완성되었어요. 깨끗하게 잘 되었고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 녀석을 데려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차는 점점 이뻐지고 있어 감동 유유. 내 차 티코가 좀 더 이뻐지기 위해 욕심을 부려봅니다. 범퍼를 교환하고 안개등을 달아주려 합니다. 티코의 등급 중에 SR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SR 등급에 장착되는 순정 에어로 범퍼를 습득합니다. 수소문 끝에 카페지기님께서 18만원에 구해주셨습니다. 구입 후 마감 처리가 마음에 들리하나 다듬을 게 좀 있었고 그 이후 도색을 맡겨놓습니다. 범퍼에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압출성형에서 발생하는 돌기와 이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주며 시간을 보내는 하루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도 제거해 주어야 안개등이 장착됩니다. 범퍼에서 제거된 돌기와 이물질들입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도장을 해야 깔끔하게 도색이 됩니다. 약 2주가 지나 도색 완료되어 나의 SR 범퍼를 찾아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장착했습니다. 장착 후 모습입니다. 역시 이쁘고 마음에 들어요. 이쁘죠? 그런데 범퍼의 하단 부분에 안개등이 추가되었죠. 장착 과정을 이야기 드릴게요. 안개등은 티코 순정으로 장착이 됩니다. 순정 부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순정 안개등은 글라스가 백색 불투명으로 출시되고 있어요. 백색보다는 올드한 노란색이 더 이쁠 것 같아 노란색 투명 랩핑지로 변신시켜줍니다. 왼쪽이 시공전이고요. 오른쪽이 노란색 시공 후입니다. 같은 안개등인데 시공 전과 후의 느낌이 완전 달라 보여요. 두 개 다 완성합니다. 며칠이 지나 이제 장착을 합니다. 안개등을 준비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안개등을 장착합니다. 요렇게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안개등을 켜보고 테스트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개등 설치와 범퍼 장착에 약 3주가 지나갔네요. 그리고 얼마 후 어느 한적 1시간 차량의 뒤쪽 몰딩이 변색되어 있다는 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 부분은 매일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었죠.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 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전혀 부식되지 않아요. 도색 준비를 위해 마스킹을 하고서 도색을 해줍니다. 티코의 휀다 몰딩 색상 CG1로 도색을 합니다. 여러 번 칠하고 말려주고를 반복합니다. 도색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건조 후 마무리합니다.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네요. 조금씩 손보면서 타는 재미가 있는 티코가 좋습니다. 스즈키 알토의 핸들이에요. 이걸 티코에 달아주려 합니다. 티코 순정의 핸들과 직경이 동일하여 장착이 쉽게 되었습니다. 운행하다 보니 핸들이 밋밋함에 질려버렸네요. 인터넷에 가죽 핸들 커버를 구입합니다. 장착 방법을 찾아보니 이렇게 한 땀 바느질해야 한다는 걸 구입하고 나서 알았네요. 유유. 어차피 구입한 거 한 땀 바느질 해줍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시간 30분을 작업하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실내엔 빨간색의 코일 매트를 설치합니다. 수동 기어 누브의 부츠가 낡아서 새 것으로 바꿔봅니다. 깔끔하게 바뀐 부츠와 모닝에 빨간색 기어봉이 잘 어울립니다. 실내에 페달이 고무로 되어 있어 좀 더 이쁜 거로 검색하니 마티즈의 것이 딱 맞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여 도착한 마티즈의 알루미늄 커버 페달입니다. 순정의 낡은 고무 커버는 버릴게요. 이쁘게 잘 장착되었습니다. 티코는 앞에 4인치 스피커 하나만 있습니다. 4인치는 묵직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에 추가 스피커 작업을 합니다. 요렇게 임시로 장착해보니 딱 마음에 들어요. 도어의 인너 패널입니다. 직물로 제작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작 스티커를 확인하니 97년 4월에 제작이 되었네요. 도어에는 새로운 레자를 작업해 줄 거예요. 순정과 비슷한 톤의 회색 레자입니다. 순정으로 시공되어 있던 직물을 걷어내어 준비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어 준비했어요. 기본적인 엠보싱 무늬 가다들도 있지만 티코는 무늬 작아서 손잡이 위치에 맞게 다시 그려주었어요. 이 고정핀으로 고정이 됩니다.
얇은 스폰지를 도어 프레임에 맞게 재단했습니다. 그려준 무늬대로 한 개 한 개 작업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에 장착하니 너무 예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앞문과 뒷문에도 모두 작업해줍니다. 시범 삼아 장착했던 스피커를 제대로 작업해줍니다. 마감은 검은 레자로 마무리합니다. 스피커도 잘 작업되었습니다. 도어의 상단 몰딩을 스웨이드로 감싸줍니다. B필러 하단 커버에 스크래치도 지워주고 장착합니다. 수리를 해주며 잘 타고 있었던 티코가 고장이 났습니다. 엔진에서 냉각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엔진이 심각한 고장이 난 걸까요? 히터 코어가 터져서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수리를 해야겠죠. 날 잡아서 차를 뜯어봅니다. 히터 코어는 대시보드를 탈거해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작정 뜯어봅니다. 바로 저 녀석입니다. 저 블로어 박스 안에 히터 코어가 있습니다. 블로어 박스를 탈거합니다. 대시보드와 블로어 박스가 없이 저렇게 2주간 타고 다닙니다. 블로어 박스를 분해하여 청소를 합니다. 블로어 모터도 손봐줍니다. 기본적으로 붙어있던 스펀지들이 세월이 지나서 가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스펀지를 대신해서 3M 문풍지로 보강해줍니다. 구석구석 보강해줍니다. 이 녀석이 히터 코어입니다. 이게 터져버려서 냉각수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품을 교환했습니다. 잘 청소된 블로어 박스에 히터 코어를 장착해줍니다. 대시보드를 탈거한 김에 공조기 컨트롤러도 손봐줍니다. 블로어 박스의 입구입니다. 각종의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어요. 청소가 끝난 블로어 박스 입구입니다. 탈착이 된 대시보드는 이렇게 집에 와 있었습니다. 집에서 분해하여 구석구석 씻어주었습니다. 탈거한 대시보드를 대처할 대시보드입니다. 새 거로 주문했습니다. 송풍구도 새 제품으로 바꾸어 줍니다. 슬슬 대시보드의 조립이 완성되어 갑니다. 실내에 있는 시계가 고장이라서 시계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청소한 블로어 박스와 대시보드를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하고 시계 조립을 끝으로 히터 고장을 수리 완료합니다. 힘겨운 2주였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팔걸이를 새로 구입합니다. 아무리 새 제품이라도 찍힘과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장착 전 살짝 손봐서 장착 준비합니다. 깔끔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팔걸이 뒤쪽 부분도 손봐줍니다. 깔끔하게 작업되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티코 수리기는 쭉 이어집니다. 내 차 티코가 많이 이뻐졌어요. 쇼바도 바꾸었고 실내 계기판도 바꾸었어요. 일체형 쇼바를 수입하여 장착하고 탈거된 순정 쇼바입니다. 티코는 일본의 스즈키사의 알토 2세대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알토의 쇼바가 호환이 됩니다. 수입하여 나에게 도착한 쇼바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장착을 해보아요. 장착이 되면 언제라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고를 조절하여 마음에 드는 높이로 세팅이 가능해요.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용 도구가 있어야 해요. 차고를 낮게 설정하면 휀다의 안쪽 철판이 간섭이 생겨나요.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티코는 속도계만 있습니다. RPM 게이지가 없습니다. 여러 회원분들은 다마스의 것으로 제작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알토의 계기판을 장착해 보기로 합니다. 왼쪽이 알토의 계기판이고요. 오른쪽이 티코 계기판입니다. 알토의 중고 계기판 중에 적상거리계가 내 차와 비슷한 제품으로 구입합니다. 장착 방법은 이러합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배선을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제작하여 장착 대기 중입니다. 작업할 배선은 좀 전에 배선도를 참고하여 한 가닥씩 연결해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품점에서 라이트가 많이 있다고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0개 정도 있다고 하여서 모두 구입하겠다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조수석 것만 있네요. 오디오를 나카미치 테이프데크로 구입했습니다. 소리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청음해볼 테이프를 구해 놓았습니다. 열쇠 가공을 하러 갔다가 티코 열쇠가 있어서 모두 구입해 왔습니다.
운행에 필요한 여분의 부품들도 구입해 두었습니다. 새 것은 항상 좋습니다. 수입차 전문 샵에 가서 점검도 받아봅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미기까지 휠도 많이 바뀌었어요. 휠 교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입 당시의 상태입니다. 휠은 철로 된 휠이었고요. 타이어는 포터의 뒤쪽 타이어가 장착되었네요. 순정보다 엄청 큰 직경의 타이어였어요. 무엇보다 급하게 바꾼 건 타이어의 상태였어요. 타이어의 옆부분이 찢어져 있어 위험해 보였거든요. 급하게 구입한 휠은 13인치의 마고로드라는 일본산 휠이었어요. 너무 급해서인지 사진을 많이 찍어둔 게 없네요. 휠을 바꾸었으니 얼라이먼트도 다시 봐주었어요. 급하게 구한 건 역시나 마음에 안 드는 법이죠. 그래서 다시 구한 건 14인치 SSR RS-8을 구입하게 됩니다.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 집에 가져왔습니다. 까지고 벗겨진 도색 부분을 박리 시작합니다. 집의 거실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조금씩 작업하며 보냅니다. 티코의 14인치 휠을 적용하려면 국내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없습니다. 경차가 많은 나라 일본에서 타이어를 직수하게 됩니다. 타이어 한 대분이 저렇게 포장되어 마대자루에 담겨져서 도착했어요. 휠의 박리를 마치고 휠은 도색 전문점에 맡겨집니다. 휠의 색상을 샴페인 골드로 도색 요청드립니다. 완성 후 수입해온 타이어도 피팅 요청드립니다. 이런 샷. 색상이 잘못되었어요. 샴페인 골드가 아닌 찐 골드로 도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차 입고합니다. 일주일 뒤 휠을 찾아옵니다. 샴페인 골드는 역시 이쁩니다. 나의 티코에 장착해 주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SSR 14인치 골드 휠로 약 1년 동안 운행한 것 같아요. 14인치는 간섭이 있었고 슬슬 질려버려서 다른 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은 판매하게 됩니다. 휠이 팔려버린 시점에 이렇게 몇 주를 타고 다닙니다. 휠을 일본에서 직수하게 되었고 13인치의 NK 휠을 구입합니다. 상태는 시급에 손 좀 봐야 할 휠입니다. 손보면 이쁠 것 같습니다. 표면 부식이 좀 있습니다. 집에서 약 2주간의 복원을 거쳐서 살아났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휠캡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휠캡의 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파우 처리보다는 약간 클래식한 복원이 이 차량엔 더 잘 어울립니다. 살짝만 복원합니다. 휠캡의 커버 부분도 도색과 글자 마킹을 살려봅니다. 휠캡은 이렇게 완성시켜줍니다. 복원해준 휠에는 이렇게 타이어를 피팅해줍니다. 장착 완성입니다. 휠을 바꿨으니 역시나 얼라이먼트를 수정합니다. 티코는 허브 자리에 허브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휠너트를 알루미늄 휠너트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휠을 이것저것 고르면서 이런 휠도 구입해 보았습니다. 실물 보고 장착에선 탈락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며 차에 딱 어울리는 13인치 휠입니다. 차를 데려온 지 5년쯤 되었네요. 휠도 차도 마음에 들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완성한 티코를 즐기며 타고 있었습니다. 티코 카페에서 티코를 타고 손님도 오시고요. 티코 모임이 있어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모임의 꽃이라고 불리는 차량들 단체 사진도 찍어보고요. 모임 때 찍힌 사진을 카페 회원님께서 이쁘게 꾸며주었네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있는 곳에서도 모임을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초등학생입니다. 본인이 크면 꼭 티코 타고 싶다고 티코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고 있다 하네요. 시승도 해보고 차량 구석구석 구경합니다. 제 차를 너도 나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5대 모였습니다. 짧게나마 담소 나누며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고장 없이 잘 운행하던 녀석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외관도 손봐주었습니다. 예비로 사두었던 부품들을 새거로 싹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물을 보고 구입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로운 차주분이 나타나셨고 그날 티코를 데려갔습니다. 6년간의 티코와의 만남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데려가신 차주분께서 광택을 내었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쁘게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경찰로서 시험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경찰로서 시험당하는 거 아닙니까?